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선언. 이는 천문학자들이 자신들의 수식으로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양자역학 역시 본질은 묻지 말고 계산이나 하라며 근본을 무시한 채 기술적 통제에만 몰두했습니다. 이 공학적 오만함은 결국 뇌와 유전자의 신비를 지닌 인체를 고장난 기계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욕 스위치를 끄고 장기를 절제하며 인간을 로봇처럼 개조하려는 현대의학의 오만.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위험한 실상을 상세히 파헤쳐 봅니다. 컴컴한 밤숲 속에 사람이 한 명 서 있습니다. 손에 든 작은 손전등 하나를 비추니 발밑에 돌멩이, 나무의 결, 흙길 위를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정교하게 관찰한 끝에 돌멩이의 강도를 측정하고 개미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예측해냅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지성의 위대한 발견이라 부를 만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사람이 손전등에 비친 3m 앞의 세상이 우주의 전부이며 나는 이 숲의 모든 비밀을 완벽히 정복했다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전등 불빛 너머에 아득하게 펼쳐진 무한한 숲의 깊이는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과 의학이 빠져있는 지적 오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류는 자연계의 아주 일부분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얻었지만 가설 위에 쌓아 올린 작은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이를 절대적 진리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나이가 정확히 138억 년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인들은 이 숫자를 들으면 과학자들이 정밀한 타임머신이나 절대적인 시계로 우주의 시작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138억 년이라는 숫자는 우주는 어디나 똑같고 평평할 것이다 라는 인간 편의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거대한 방정식에 숫자를 넣어 계산해낸 수학적 모델에 불과합니다. 이 모델의 허구성은 최신 관측 장비가 등장하자마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022년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 깊은 곳을 비추자 기존 138억 년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관측 결과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존 수학적 모델에 따르면 태어나서 자랄 수 없는 거대하고 성숙한 늙은 은하들이 우주 초기에 무더기로 발견된 것입니다. 기존 가설이 뿌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과학계의 태도입니다. 자신들의 계산법이 틀렸음을 인정하기보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검증도 불가능한 가상의 물질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주의 95%가 이 보이지 않는 유령으로 채워져 있다고 정해버려야만 자신들의 방정식이 겨우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탐정이 내가 범인을 잡았는데 증거의 95%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격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본질을 파악한 과학이 아니라 학자들끼리 벌이는 정교한 수학적 소설쓰기 경진대회에 가깝습니다. 물리학의 또 다른 자랑거리인 양자역학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현대과학은 미시세계의 기본 단위인 빛을 설명할 때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라는 모순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물결처럼 퍼지는 파동과 콩알처럼 튕겨나가는 입자가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는 인간의 상식과 직관으로는 도저히 모순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조차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현대 물리학이 한 일은 원자나 빛의 근본적 본질을 밝혀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전자의 움직임을 수치로 측정해 반도체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구동시켰을 뿐입니다. 물리학계에는 입 다물고 계산이나 해 라는 유명한 명언처럼 본질을 묻는 철학적 탐구는 포기한 채 수식만 맞추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팽배해 있습니다. 인류는 냉장고의 작동 설명서를 얻었을 뿐 그 냉장고가 존재하는 우주의 비밀을 풀어낸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 응용과 본질적 규명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학적 오만함이 인간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로 그대로 이식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자연의 본질도 모르면서 수식을 조작하듯 의료계는 인체를 하나의 수리 가능한 로봇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비만 치료의 현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료계는 인간의 욕구와 본능을 고장난 로봇회로 다루듯 기계론적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비만은 단지 체중계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살아온 삶의 궤적, 슬픔과 외로움, 초가공식품으로 도배된 사회적 환경, 수면 부족, 그리고 진화론적 생존 본능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는 삶의 서사입니다. 현대의학은 이 복잡한 삶의 서사를 단순히 로봇의 오작동 회로로 접근합니다. 현대의학은 뇌신경 수용체 조작 약물로 식욕을 강제로 차단해버립니다. 너는 뇌회로가 고장난 로봇이니 식욕 스위치를 꺼버리겠다는 극단적인 제어 방식입니다. 심지어 멀쩡한 위장의 80%를 썰어내는 위절제술을 단행합니다. 이것은 너는 연료를 너무 많이 먹는 체질이니 배터리 충전 용량 자체를 물리적으로 줄여버리겠다고 신체를 개조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릅니까? 로봇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고 충전 단자를 망가뜨리는 것과 다름없는 이 공학적 처방은 당장 눈앞의 체중 수치를 줄여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욕구의 근본 원인을 무시한 채 신체를 강제로 조작할 때 그 여파로 생겨나는 마음의 병과 생체 시스템의 연쇄 불균형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교한 의술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불안을 이용해 평생 약을 먹이고 수술을 유도하는 극단적인 편의주의이자 상업주의적 폭력입니다. 그렇다고 인류의 과학과 의학이 가치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밤길을 비추는 손전등은 소중하며 우리는 그 불빛 덕분에 수많은 질병을 극복하고 문명을 구축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든 손전등은 숲의 극히 일부분만을 비추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 즉 인식적 겸손입니다.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 수식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듯 인간의 몸 역시 정교한 수식이나 칼날로 완벽히 개조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인체를 로봇처럼 다루는 공학적 오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생명이 가진 복잡한 삶의 맥락과 생태학적 깊이를 경외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적 한계를 인정하고 생명의 존엄을 회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과학과 참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